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계약서 작성 시에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역으로 많은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고 옵니다. 최근에 수소공급 관련된 업체가 저희 거래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5대 로펌 안에 드는 법무법인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그 법률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계약사항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최대한 중소기업의 어떤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서 수정한 것도 또다시 큰 로펌에서 다시 또 체크를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그런 계약자라고 하면 약소한 지위의 어떤 그 계약 당사자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읍소에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사항이라면 결국은 양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동등한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그 계약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바로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요건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약 해지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내용인데, 외국인 셰프들끼리 어떤 동업계약이었습니다. 그 홍대 주변에 그 외국 레스토랑이었는데, 두 셰프가 이제 동업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동업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셰프 중에 한 명이 제대로 출근도 잘 안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나중에 서로가 싸우고 배우자들끼리 가세를 해서 싸웠는데, 최후의 경우에는 그런 레스토랑에 있는 그 조리기구까지도 서로 먼저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고 또 몰래 가져가고, 그런 여러 가지 지키비품에 대한 어떤 싸움까지 번져서 서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또 멱살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폭행죄, 또 욕을 하다 보니까 모욕죄, 또 손님들 앞에서 또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명예훼손죄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한 명은 결국은 외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에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일단은 계약 해지를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하느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뭐 2기 또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또는 어떤 임차 목적물에 어떤 어떤 손해를 발생했을 때 파손했다라든지, 또는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어떤 지급이 지연되었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상가 같은 경우, 또는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임차인 문제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든지,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해지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 해지를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내용 증명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내용 증명을 받고 또 며칠 있다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받는 즉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지, 또는 구두로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서로 또 협의를 한 다음에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것인지, 과연 계약 해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도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금액만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물품 공급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그 파손된 물품만 내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물품을 받아서 또 다른 공급업체에다가 그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민법 393조에 보면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떤 통상의 손해로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까지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내용 증명으로 또 미리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파급해서 또 다른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된 그런 식품을 식당에 공급을 했는데 그런 오염된 거에 대한 어떤 물건만 어떤 배상을 하는 건지,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손님들이 어떤 그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그 비용까지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체크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할 것인지, 또 관할 법원은 어느 소재지에 할 것인지, 채권자 주소지인지 채무자 주소지인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인지, 아니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분쟁에 대해서도 또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중재위원회에 어떤 중재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송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 계약 해지는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또 계약 해지의 방법은 서면인지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 내용증명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계약 해지가 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2주간 또는 1주간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한다라든지,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손해배상의 범위로 할 것인지, 우리가 통상의 손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손해까지 할 것인지, 또 특별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나머지에 대한 계약사항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제가 이 의뢰인들이 가지고 온 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없던지, 또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또 다른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어떤 그 사업이 잘 되고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가 잘 되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를 써주는 것은 상대방이 또는 내가 또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계약서를 어떤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우리가 처분문서라 그러고, 처분문서는 어떤 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